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의 31번의 빈칸 문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집중해서 빈칸인 만큼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용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지문이니까 어렵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댄서들은요, 춤추는 무용수들은 종종 push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막 밀어붙입니다. 어디로 밀어붙이냐? limit, 한계로 밀어붙여요. 근데 뭐의 한계냐면 그들의 physical capabilities, 신체적인 능력이죠. 그럼 그들의 신체 능력의 한계로 그들 스스로를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점프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점프를 할 수 있을까? 한 바퀴를 돌 수 있을까? 아니면 두 바퀴를 돌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로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that push는, 그러한 밀어붙이는 것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 안내되어집니다. 잘못 안내되어지는데 만약 뭐하면 그것이 디렉트가 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하게 되어지면 어디 쪽을 향해서냐면 accomplishing, 성취하는 거죠. 뭐를 성취하는 거냐? something이라는 단어가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방향이 향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잘못 안내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댄서들이 종종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로 밀어붙여요. 하지만 중요하죠. 그러한 밀어붙임은 잘못 안내가 되어지는데 만약 향하게 되면 어디 쪽으로 향하게 되면 성취하는 것 쪽인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 쪽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잘못 안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막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면 뭔가 조금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키가 큰 댄서가 있습니다. 근데 long feet이니까 긴 발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긴 그런 발을 가지고 있는 키가 큰 댄서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may wish,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wish라는 동사의 특성은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그래서 to 다음에 perform이라는 동사형을 썼어요. to 부정사. 수행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반복적인, 여러 번 하는 거죠. vertical, 수직적. 그 다음에 점프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반복적으로 위로 수직적으로 막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위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근데 too fast music 할 때 이때 to라는 전치사가 뭐뭐에 맞춰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음악에 맞춰서 막 비트가 빨라요.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빠른 음악인데 그 빠른 음악에 맞춰 가지고 반복적인 수직적인 점프를 수행을 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를 찍고 ing로 분사구문 1번. 우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어디를 가리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뾰족한 끝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팅 그러면 끝을 뾰족하게 하면서 그의 발끝을 뾰족하게 하면서 while 뭐 하는 동안에 in the air, 공중에 있는 동안에. 자, 여기 이제 댄서를 사람 남자로 본다면 he, 그 다음에 is 정도가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가 있는데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그의 발을 끝을 뾰족하게 하면서, 그리고 자, 이제 또 분사구문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lowering, 낮추면서 그의 이번엔 뒤꿈치가 되는 거죠. 근데 to the floor, 바닥 쪽으로 뒤꿈치를 낮추면서 between 뭐 사이에? 그 점프 사이에. 자, 그러면 이제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에서 이제 자, 이제 댄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서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됐죠? 공중에 있을 때는. 근데 이 댄서가 댄서 맞죠? 그다음 댄서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발을 디딜 때는 이렇게 발을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발뒤꿈치가 이렇게 닿겠죠. 발뒤꿈치가. 자,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어떤 점프를 한다고요? 계속 위아래로 뛰는 수직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발끝을 뾰족하게, 또 밑에 들 때는 발뒤꿈치를 밑바닥에 닿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긴 발을 가지고 있는 키가 큰 그런 댄서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은요, may be impossible,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불가능하대요. no matter how를 썼는데 no matter how는 우리 however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no matter how가 부사로 사용되면서 복합관계 부사로 사용되면서 뒤쪽에 형용사를 데려왔는데 여기 strongly가 아니라 strong을 쓰고 있는 이유는 뒤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던 보어 자리에 있던 형용사 단어를 이렇게 앞으로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strongly 안 되고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그 댄서가 강하다 할지라도, 자, 다시 한번 no matter how는 however로 바꿀 수 있고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됐죠? 그러면 그 댄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에는 좀 키가 작고 그런 작은 짧은 footed 발이 있는 댄서는 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발이 좀 작은 댄서예요. 발이 좀 짧은 댄서. 이 무용수는 may have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no trouble이니까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발이 컸던 사람은 점프할 때는 발끝을 모았다가 다시 내릴 때는 발뒤꿈치 뛰었다가 그러면 이제 발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동안에 발이 너무 기니까 약간 좀 걸리는 시간이 좀 있겠죠.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짧은 발을 갖고 있는 댄서는 그래 문제가 없겠죠.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나의 상황입니다. 하나의 상황. 한계치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다른 댄서는 무용수는 maybe struggling. 자, struggle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애쓰다,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표현인데 근데 애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to complete, 완성하려고. have ton이라고 하는 건 반회전이죠. 반회전. 근데 어디에서? in the air, 공중에서 반회전을 완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위에서는 점프할 때 발끝 모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내용하는 another dancer는 얘기할 때 지금 반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잘 기억하면서. 자, 근데 또 그 다음 문장의 구조를 먼저 볼까요? 주어가 understanding.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죠. 그리고 동사 지금 보이시나요? 뒤쪽에 tell 이라는 동사에 s를 붙여 있는 수일치까지 기억하면서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하는 것은 커넥션, 뭔가 연결을, 연관성을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between A and B를 써가지고 between A and B를 써서 A와 그리고 B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A는 빠른 회전 레이트니까 속도입니다. 비율이란 뜻이고 속도도 있죠. 그래서 빠른 회전 속도와 그리고 alignment라고 하는 게 정렬인데 of the body, 몸에 근데 뭐에 가깝게 rotation axis라고 하는 건 회전축인데 그럼 회전축에 가깝게 몸에 대한 어떤 정렬. 자, 축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딱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몸이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회전축에 가깝게 반회전을 공중에서 삐리륵 하고 도는 겁니다. 정말 그림 많이 그리네요. 자, 회전축에 가깝게 몸에 대한 그런 정렬과 그 회전 속도,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회전하는 속도 사이에 연관성을 이해를 하는 것이 tells, 말해줍니다.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뭐를? how to accomplish, 어떻게 성취를 시켜야 될지, 그녀의 턴을 성공적으로. 자, 그럼 그녀의 턴을, 회전을 어떻게 성취를 해야 될지를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떤 물리 법칙을 아는 거예요. 빠른 회전 속도와 그리고 회전축에 가깝게 몸에 대한 정렬을 시키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녀에게 어떻게 성취할지, 그녀의 회전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성취할지를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자, in both, 둘 다에서 이러한 경우들 둘 다에서 위에서 나왔던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점프할 때 발끝 모으는 거, 그 다음 하나는 점프해서 반회전하는 거, 공중에서 반회전하려고 애쓰는 거. 자, 이런 두 가지 경우들 둘 다에서 자,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working, 뭔가 작동하는 거죠. 이 작동하는 게 뭐였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회전축에 가깝게 몸의 정렬과 회전 속도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는 이런 작동 원리를 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작동을 하는데 뭐 안에서냐? 뭔가 계속해서 한계치가 이제 등장을 했던 건데 이 한계치에 대한 걸 돌려서 얘기한 게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제약. constraint. 단어 꼭 아셔야 될 단어죠. 자, 그러면 그 제약 안에서의 어떤 작동하는 것과 이해를 하는 것. 근데 또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PP 첫 번째 impose, 부여하다 라는 표현인데 부여되어진.
by nature는 선천적으로 부여되어진, 요건 아까 뭐에 대한 얘기였죠? 발에 대한 얘기였죠. 발이 선천적으로 큰 사람, 발이 선천적으로 작은 사람, 선천적으로 부여되어진. 그리고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왜 나왔죠, 이게?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언급했던 회전축에 가깝게 몸의 정렬하는 것과 회전 속도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는 거.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물리법칙이었던 거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물리법칙에 의해서 묘사가 되어진, 선천적으로 부여되어진.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선천적으로 부여되어진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써놓으시죠. 그냥 이렇게 발. 그 다음 물리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회전 속도, 회전축. 네. 요거에 대한 연관성 이해. 자, 요거에서 묘사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과 이해를 하는 것이 라고 한 다음에 뒤에 동사로 자, 이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것, 동명사, 주어를 연결했지만 추상명사들이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s를 붙이고 있는 수일치 이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죠. 그 다음 수일치로 allow, 허락한다. 댄서들이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썼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럼 댄서들이 work, 일을 하는데 efficiently,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허락을 해준다. 그 다음 콤마 찍고 ing로 분사구문 minimizing, 최소화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인데 뭐의 위험이겠습니까? injury, 부상의 위험이겠죠. 부상의 그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허락을 해준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 전체적인 단락이 조금 한 3덩어리 정도로 나눠지는 거 이해되시죠? 무용수들이 신체 능력의 한계까지 본인을 막 밀어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잘못 이해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발이 큰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회전축과 회전 속도에 가깝게 몸에 대한 정렬을 시켜가지고 연관성을 이해하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선천적으로 부여되어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고,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질문에 문법적인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등장을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해석이 조금 선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구조에 맞춰서 파악하는 연습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들 체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habit은 습관일 테고, culture는 문화일 테고, 다시 한번 단어 체크, constraint, 제약들. 그 다음에 우리 hostility라고 하는 게 적대감, 적대심. 그 다음에 morality라고 하는 건 도덕성에 관련된 얘기였던 거죠. 도덕성. 자, 이상으로 31번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